안녕하세요. 검색경마의 이다혜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마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분석해드립니다. 화요일에 만나요. 하우앤와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6월 2주차 경마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대상경주 사나이 박수홍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네, 지난주도 서울은 역시 토요일 11경주, 일요일 11경주 해서 총 22개의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6월 2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2주차의 경마임에 불구하고도 많은 배당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제주 경마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엄청난 배당이 쏟아졌고요. 또 부산 경마에서도 엄청난 배당도 쏟아졌고 서울은 또 토요일날 엄청난 어려운 경마가 되었습니다. 일요일날 전반부, 중반부까지 어려운 경마가 형성됐지만 일요일날 마지막 후반부 경주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던 한 주였습니다. 네, 보통 2주차 경마 주간은 월초 경마의 연장선상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기마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고배당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기마들이 활약을 하지 못했던 이유 뭐 특별히 있었을까요? 네, 일단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로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졌고요. 또 인기마에 기승했던 문세영 기수가 좀 전반부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배당이 형성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단 공백에서 나왔던 지하주 기수와 또 등려를 한 이상혁 기수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중위권에 있는 기수들이 선전했을 때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던 한 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돌아오는 6월 3주차 경마 주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3주차이기면서도 역시 어려운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은 한두 경주를 빼놓고는 또 이 전투수가 꽉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서도 또 레이스 자체가 꽉 찬 레이스도 이게 또 분할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는 이 출마 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네. 분할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사에서 이 편성 자체가 안 맞다 보니까 이 등록한 많은 두수가 있는 마필들이 깨지는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파악해둔 부분도 좋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부산에서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가 있으면서 서울에서 기수가 내려갑니다. 하만식 기수, 김철호 기수, 서승훈 기수, 김혜성 기수 이 4명의 기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기수와 중위권에서 살아나는 기수들을 공략하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편성 자체를 보면은 3등급, 2등급, 4등급, 2등급 이 경주의 편성을 보면은 아직 정체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승군해야 될 마필 자체 승군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조교 때 발걸음, 복귀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 3주차 경마 주간까지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펼쳐졌던 경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경주를 분석하는 레이스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요, 13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경주리 18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있는 말들 앞서 나옵니다. 1번마 무쇠 그리고 바깥쪽엔 4번마 그랑블루 거리차는 1마신 벌어집니다.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에는 10번마 클린업 빙고 거리차 좁히면서 3위 추격합니다. 1번마 무쇠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2위 다툼이 팽팽합니다. 안쪽에 4번마 그랑블루 바깥쪽에 10번마 클린업 빙고가 거리차 없이 안쪽에 1번마 무쇠를 추격합니다. 1번 4번 10번 세 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해 있고 3마신 뒤쳐서 4위로 추격하는 말이 6번마 질풍 5위는 7번마 포커스 6위는 5번 그리고 7위는 3번마 장수태양 추격합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선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번마 무쇠 계속된 선두에 2위 다툼이 팽팽합니다. 바깥쪽에 10번마 클린업 빙고가 머리차로 앞서면서 2위 따랐고 4번마 그랑블루도 만만치 않은 모습 다시 안쪽에서 추격하면서 2위 다툼 4번마 그랑블루가 다시 2위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4번 10번 3, 4, 5위권에는 5번마 썬버스터가 올라오면서 6번마 질풍 5위로 밀려납니다. 1번 4번 10번 5번 6번 거기에 9번마 벨리스타 바깥쪽 모습 보이면서 곡선주로 들어섰습니다. 1번마 무쇠 초반 선두 3코너 그리고 4코너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2마신까지 앞서 나오는 1번마 무쇠 2위 다툼 4번 10번 두 마리의 다툼에 안쪽에 5번마 썬버스터가 가세에 들어옵니다. 1번 4번 10번 5번 선두권 4마리 순위 변동 없는 가운데 거리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1번마 무쇠는 3마신 앞서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고 2위 다툼에서는 한가운데 5번마 썬버스터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마 벨리스타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좁히고 있습니다. 2번마 명작도 외곽 쪽의 모습 보입니다. 선두 1번마 무쇠 이제 관심 모으는 2위권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과
9번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1번마 무쇠와 거리차를 좁혔습니다. 안쪽 5번마 썬버스터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바깥쪽에는 9번마 벨리스타의 도전을 받습니다. 5번과 9번, 9번과 5번 두 마리의 종반 대결. 바깥쪽 9번마 벨리스타가 앞서 나옵니다. 9번마 벨리스타 단독 선두에 바깥쪽 2위는 11번마 아큘러스. 9번, 11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리 1800m 구경주 4번마 그랑블루가 선두권 중위권과 한참 뒤쳐져서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말은 9번마 벨리스타. 6월 13일 토요일 국산 4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구경주의 우승은 51조 이성현 마주의 벨리스타가 차지했습니다. 경주 초반부터 후미권에서 전개를 하던 벨리스타는 경주 막판 직선주로에서 선입권에 진입, 선두를 탈환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벨리스타는 국산 5등급 마필로 이번 경주가 점핑 출전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1800m의 장거리를 경험해보지 못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도 7위에 머물렀었는데요. 네. 2위와는 2분의 1마신 차이로 네. 잘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주력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김호우 조교사가 점핑 출전한 이유는 부담정액 때문입니다. 자, 부담정액이 높은 마필이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에 51kg를 받으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1800m 보면 인기 마필 자체들이 장거리 경주에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출전했고, 인기권에서의 마필 자체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자, 차분하게 스타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중위권부터 한 단계 한 마리씩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4코너에서 빠르게 외곽에서 전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마필 자체가 힘이 한 번 쓰는 마필 자체도 아니고, 초반에 힘이 쓰는 마필도 아니고, 한 단계씩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 경주도 일단은 무빙식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부담력 자체가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인 사이즈, 무빙식으로 장거리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아큘러스와 썬버스터는 경주 전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결과가 조금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아큘러스는 1위와 2분의 1마신 차이였단 말이죠. 네. 거리가 조금 더 됐으면 네. 1위를 또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나요? 네, 아큘러스란 마필 자체가 이 스타트 자체가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항상 좀 아쉬운 스타트를 했는데 끝번 시청을 하고 지금 4번째 경주에 출전하면서 역시 장거리 경주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트 때부터 이상혁 기수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후미권에서 추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고요. 4코너의 라스트에 돌면서 진로가 2번의 경주도 막혔습니다. 좀 외곽으로 빼고 안쪽에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빼면서 전개 자체가 안 풀렸음에도 결정력 자체가 상당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 부담량이 51kg다 보니까 전개가 풀기에 더욱더 좋았다는 판단이고, 앞으로 4등급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마필로 보입니다. 일단 장거리 경주에서 적응하는 모습과 라스트에 진로가 막혔음에도 추임력, 또 경합했을 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4등급에서는 강자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썬버스터는 지금까지 단거리 경주만 찍은 거다가 이번에 장거리 경주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 단거리, 중거리 경주에서 보면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역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한 100m 지점에서 이 박태종 기수가 왼쪽 채찍을 때렸을 때 우습으로 다리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거리에 적응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역시 청해마 마필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 청해마 마필을 보면은 아예 잘 뛰든가 아예 못 뛰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썬버스터는 장거리 경주에 적응한 모습, 또 라스트에 우스포로 다리를 마지막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4등급에서는 강자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마필 모두 앞으로 주목해야 될 마필이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부진했던 마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기를 모았던 담양 젠틀맨이 9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랑블루가 1위와 바로 61.5마신 차이로 실격 처분을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담양 젠틀맨은 인기권에 팔리는 이유는 문세영 기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 팔리는 마필이었지, 솔직히 그렇게 강단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고요. 뭐 레이스 전개를 장거리 경주에서 풀어갈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뭐 다음 경주 나왔을 때도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랑볼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는 기수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주에서 이 유승환 기수가 착승권을 했지만 이번에 실격을 당했습니다.
무쇠가 선행을 가고 그랑브루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건 유성환 기수가 제가를 놓고 4코너까지 아무런 이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그 의지 자체가 보면은 좀 이것도 아니고 뭐 선행으로 가려면 가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려면 힘한 배를 하려면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하는데 제가를 다 낳고 무쇠의 외곽 전개, 그러니까 유성환 기수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무쇠 자체가 중간에서 페이스 자체를 빠르게 전개를 하면서 뒷마벨과 거리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 자체 실격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마필 자체도 그랑브루도 결정력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모래를 맞았을 때 반항하는 모습과 또 앞선에 가지 못했을 때는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랑브루 또한 다음에 기수가 교체되더라도 좀 불안한 인기 맞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경주 더 살펴보실 텐데요. 14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경주 결과 어떻게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리 1800m 10경 출발했습니다. 11번마 토프인 출발이 약간 늦었습니다. 초반 선두는 4번마 세강호 그리고 바깥쪽에 7번마 브리그 4번 7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는 10번마 삼정불패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11번마 토프인은 초반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두권 중위권과 크게 뒤쳐져서 뒤따르고 있는 11번마 토프인, 선두로 부상한 말은 10번마 삼정불패, 2위는 7번마 브리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0번, 7번 두 마리가 앞서고 2마신, 3마신 뒤쳐져서 3위로 추격하는 말은 4번마 세강호, 김철호 기수 호흡 맞춘 말입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에 들어섰습니다. 선두 10번마 삼정불패, 2위는 1마신의 거리차, 7번마 브리그, 3위는 안쪽 4번마 세강호, 4위는 5번 그리고 한가운데서 8번마 더블샤인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권 중위권 뒤쪽에 11번마 터프인 경주 전개를 하면서 약간 속도를 높였습니다만 중하위권과는 역시 거리차가 있습니다. 선두 10번마 삼정불패 계속해서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에 7번마 브리그 그리고 9번마 힐톱이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3위 따라붙습니다. 안쪽 4위는 4번마 세강호, 5위는 8번 3번마 왕성도 6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의 모습 보입니다. 10번마 삼정불패 안쪽에서 1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는 7번마 브리그입니다. 10번 7번 거리차 반마신까지 좁혀지면서 4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3위 다툼은 4번 8번 9번 3번 거기에 1번마 담양축제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10번마 삼정불패 바깥쪽 2위 7번마 브리그가 따라붙습니다. 7번마 브리그 직선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7번 10번 8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7번마 브리그 직선주로 약 3마신에서 4마신 정도 단독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위 다툼에서는 8번마 더블샤인이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마 왕성이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마 브리그 종반 단독 선두에 2위 다툼 8번과 1번이 맞섭니다. 7번마 브리그 7번 8번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1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10경주의 우승은 44조 박남성 마주의 브리그가 차지했습니다. 초반부터 선입권에서 경주를 전개하던 브리그는 경주 막판 직선주로 해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우면서 선두를 탈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브리그 경주 전부터 정말 많은 팬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잘 뛸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려 2위와는 11마신 차이로 우승을 가뿐히 차지를 했죠. 네. 1800m가 아무래도 브리그에게는 적정 거리였던 걸까요? 왜 이렇게 잘 뛴 거예요? 네, 일단 맞습니다. 1800m가 딱 적정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뭐 1900, 2000m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조교 때 현장 예시장 상태가 엄청 좋았던 마필이 브리그였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시장에서 이 관리사가 채찍을 들고 있거든요. 예시장에서 보면은 이 마필 자체가 이게 너무 까부다 보니까 네. 이 채찍을 보여줘야지만 이 좀 그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뭐라 그럴까 좀 힘이 넘치는 마필들은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관리사가 채찍을 들면서 보여주면서 이 순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힘이 차고 이제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스타트 때부터 문세영 기수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외곽에서 삼정불패가 무빙 승부수를 던지자 그걸 보내놓고 2선에서 차분한 전개를 했고요. 라스트에도 11마신을 이기는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는데 일단 라스트에도 이 문세영 기수가 채찍까지 때리면서 강하게 추진하면서 11마신을 이겼습니다. 이건 뭐냐? 다음 경주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일단 발걸음 정체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때려놓으면서 다음 경주에서는 더 뛸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54.5kg의 부담중을 갖고 뛰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또 58kg의 이 부담중을 갖고 있을 때 사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직 이 마필 자체가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58kg, 59kg, 60kg까지 달고 뛰었을 때 우승을 했을 때 이 마필에 우승했을 때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54.5, 55kg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힘이 꽉 차 있는 브리그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네. 터프윈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 중에도 불안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8위라는 성적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담 중량 60kg가 네. 작용을 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8세라는 나이와 공백과 또 다른 출주 주기가 맞지 않았던 거, 그리고 부담량 60kg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필 자체가 좀 불안 요소가 많았던 마필이고요. 저희가 화유 방송에서 저 마필의 이 터프윈을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고, 제가 박송이가 또 현장에서도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그냥 A시장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또 전개 자체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다는 이상혁 기수의 멘트도 나왔고, 일단은 마필 자체가 지난번 경주에 앞선에 붙어버리니까 마필 들어가고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상혁 기수가 처음부터 스타트 돼서 약간 늑발을 하면서 맨 후미끈으로 자리 잡았고, 3코너부터 이렇게 무빙 승부수를 던지려고 이상혁 기수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마필 자체가 8세다 보니까는 무빙 자체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라스트에서도 이상혁 기수가 이 왼쪽 채 쪽으로 바꾸면서 우습부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역시 8세, 또 공백, 조교 상태의 불안, A시장 상태의 불안, 이 모습에서 부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터프윈이 출전을 할 때는 부담 중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네. 출전을 하게 되죠? 네, 일단 레이팅 점수를 보면은 한 점만 또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네. 또 이 터프윈한 마필 자체가 최상위 마필이기 때문에 뭐 또다시 60kg 달 수도 있고요. 뭐 네. 레이팅 점수가 1점뿐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59.5 이런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일단은 이 마필 자체가 또 원더볼트 이런 마필들하고 뛰어야지만 네. 부담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강자들 틈에서 좀 뛰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터프윈 응원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네. 부담 중량이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지만 또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종 불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등급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외산마의 강자로 군림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24주 만에 공백을 깨고 출전을 했습니다. 네. 3종 불패 잘 뛰었나요? 근데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1등급에서는 강자급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휴양 공백을 갖고 24주 만에 출전하다 보니까 이 페이스 조절이 좀 안 됐던 부분이고요. 조금 스타트 때부터 박우룡 기사가 선행을 가겠다는 의지 자체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빠른 마필 자체가 없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외곽에서 무빙 승비수를 두면서 선행을 강탈했고요. 마지막 끝걸음 자체도 안쪽 펜스에다 붙여서 추입을 하는데 그렇게 강한 마필, 일단은 작년의 성적을 보면 강한 마필이었지만 일단은 이번에도 다음 경주에서도 이 공백에서 출전하지 않는다는 거, 또 조교가 좋아야 된다는 거, 이것만 만든다면 강자급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단 출전 주기가 길어지고 조교 자체가 약하다면은 좀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불패가 다시 기량을 회복을 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1등급의 강자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있었던 심판사항을 알아보는 재결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수들의 기수정지 2건이 있습니다. 6월 14일 6경주 2번마 원더펀치에 기승한 김철호 기수가 기승정지 이틀을 받았습니다. 결승선 직소주로 해서 과도한 연소책직을 사용했습니다. 6월 14일 11경주 11번마 스페셜조이 기승한 서승훈 기수가 기승정지 이틀을 받았습니다. 3코너 지점 안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0번마, 5번마 주행을 방해하면서 2주 유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김철호 기수와 서승훈 기수는 이번 주죠 부정에서 시행되는 코리안 오크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기승 정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주에 부산에서 코리안 오크스배가 있습니다. 김철호 기수가 40조의 다이아겔에 기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철호 기수가 지난주에 이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홀가분 마음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코리안 오크스를 준비하기 하면서 일주 유예 신청을 했고요. 또 서승훈 기수는 50조의 매니머니에 기승하면서 2주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서승훈 기수도 욕심이 상당히 많은 기수이기 때문에 매니머니가 그 현장에서도 코리안 오크스에서 인기 1위로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 또 서승훈 기수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승훈 기수가 김혜선 기수랑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잘할 거예요. 네,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엄청나죠. 네, 그렇다면 김초로 기수는 아쉽게도 7월 1주차 경마 주간 때부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승훈 기수는 7월 1주차에도 볼 수 없을 것 네, 같네요. 그럼 네, 2주차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리안 오크스에서 오크스, 네. 코리안 오크스에서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심판 사항도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경주마 출전 정지 소식입니다. 6월 13일 4경주 1번마 클리너 볼트는 경주 중 폐출혈이 2회차 발생하면서 출정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6월 13일 7경주 11번마 펄샤인은 경주 중 폐출혈이 1회차 발생하면서 출정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6월 13일 9경주 4번마 그랑보르는 1위마와 61.5마신 차이를 나면서 출정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6월 14일 1경주 9번마 리얼 히어로는 출발 후 및 경시성 질성주로 바깥으로 기대물로써 출정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요. 6월 14일 7경주 4번마 태산마루는 경주 중 폐출혈을 발생하면서 출정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6월 14일 8경주 6번마 기쁜 탄력은 왼 앞다리 질병으로 출전 제외 및 출전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6월 14일 10경주 5번마 할리는 1위마와 35마신 차이를 하면서 출전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전 정지를 받은 마필들은 하루빨리 회복을 해서 다음 경주에서 좋은 모습,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번 주 펼쳐질 경주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미리 보는 핸디캡 경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경주를 살펴보실 텐데요. 6월 20 토요일 11경주와 21일 일요일 9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11경주 출전 등록 현황부터 확인하시죠.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11경주는 현재 15조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는 33조의 빈체 로케를 필두로 2등급 승급전에서 2위를 기록하며 활약한 10조의 슈퍼탱크, 최근 상위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48조의 피코 나이스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11경주는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집니다. 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부터 반등을 꿈꾸고 있는 우리 마필들까지 출전 등록 현황에 많은 마필들의 이름이 눈에 보이는데요. 네. 편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33조의 빈체로케이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혜성 기수가 이번 주에 부산에 내려가면서 일요일부터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하고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주 또 페로비치 기수가 2승을 했습니다. 또 완전히 이제 한국 경마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어떻게 기승해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페로비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량이 57kg입니다.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올라갔고 이번 경주가 1800m 경주거든요. 지난번엔 1400m 경주에서 레이스 전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앞서는 전개하지 못했지만 이번 편성 부분에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두권에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57kg 부담량이 늘었지만 혼합 3등급에서도 56kg까지 짊어지고 뛰어본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마필에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두 마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10조의 슈퍼탱크와 48조의 피코나이스입니다. 일단은 슈퍼탱크는 직전 경주 51kg의 부담량, 감량을 받고 이 혼합 경주 출전했고요. 이번에 54.5kg의 부담량을 갖고 뜁니다. 일단은 관리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아직까지 어떤 기수가 기승할지는 아직 판단하지만 하고 있지 않지만은 능력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10조의 마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54.5kg 부담량까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800m 장거리 경주에서도 입상 유력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또 48조의 피코나이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두 번의 경주에서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이면서 사정권 전개를 했습니다. 또 이준철 기수가 이런 마필들, 피코나이스 같은 마필 자체를 잘 기승하고는 있고 나오고 있고 또 호흡도 이준철 기수가 직접 맞추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철 기수가 두 번의 경주에서 2차, 3차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 편성에서 사정권 전개를 하면서 입상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승급전에서는 성적이 약간 부진했지만 또 반등을 노리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거든요. 네. 네, 50조의 벤코온 러브, 42조의 신규 강자, 51조의 몰리 두커까지 정말 네. 이들의 성적이 궁금해집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 50조 벤콘 러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강한 조교를 한 번도 때리지 않았는데 일단 마필이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먹는 것도 잘 먹고 마필이 컨디션 자체 이상이 없었고요. 또 신규 강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52kg에 5kg 감량을 짊어지고 뜁니다. 자, 그만큼 감량받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되는 마필인데 51조의 몰리두커도 기본적인 능력 있는 마필이죠. 이 승군전에서 고전한 모습 지금 보였지만 이 세두의 마필이 이제 승군전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필 중에서는 이 벤코온 노브 50조 벤코온 노브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연 토요일 10일 경주의 우승은 누가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경주 더 살펴보실 텐데요. 6월 21일 일요일 구경주로 펼쳐지는 1등급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먼저 출전 등록 현황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2015년 6월 21일 일요일 1등급 19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구경주는 현재 12도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는 구조의 빅컬린을 필두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1등급 승급전을 치르는 구조의 왕대, 1등급 경주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는 11조의 바다질주, 출전하는 국산마 중 가장 높은 레이팅을 자랑하는 54조의 피노누아까지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등급 경주는 1900m로 펼쳐집니다. 최근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편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11조 양희준 조교사 마방에 출전하는 바다질주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량이 56kg 원래 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필 자체가 이 하위급 마필일 때는 앞선에서 전개하면서 입상했고 일단 1등급, 2등급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전개 후미권에 취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안정적으로 발걸음 자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라스트에 발걸음 자체 힘이 남아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량이 올라갔어도 가장 안정적인 편성에서 놓고 때릴 수 있는 중압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다질주를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바다질주의 우승을 위협하는 마필로는 왕대를 또 꼽아주셨군요. 네, 어떠한 맞습니다. 이유에서였죠? 일단은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지만 마필 자체가 이 세 번의 경기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3등급일 때 보면은 좀 기복 있는 모습, 발걸음 매차가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세 번의 경기에서 완전히 마필 자체가 살아났고 두 번의 경기에서 완전히 결정력까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54kg 부담력 이찬호 기수가 충분히 승군전도 해볼 만한 상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나 현장에서 많은 마필들이 또 네.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로는 어떤 마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경주가 1900m이기 때문에 빅컬린과 피노누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빅컬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뛰었어야 되는 마필인데 한 주 유예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한 주 유예를 신청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보고 현장에서 알아보겠고요. 일단은 조교 때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도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가 있는 마필인데 부담량이 57.5kg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피노누아 같은 경우도 박현우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발걸음, 이 단거리 1400m에서는 추임력을 보이지 못하는 마필인데 이게 또 피노누아 단점이 있습니다. 스타트 자체는 좀 빨리 나와갖고 앞에 붙었는데 중속에서 계속 물리면서 사정권 전개를 하지 못하면서 이 라스트의 추임력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두 마필, 빅컬린과 피노누아는 현장에서 한 번 더 판단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까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과연 일요일 구경주의 우승은 누가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수만이 알 수 있는 경마장 이야기죠. 경마 이모 저모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뉴스는요. 9일 전북 장수에서 진행된 내륙 국내 산마 경매 소식입니다. 자, 오전 10시부터 보행검사와 브리지업으로 상장마를 보여드렸고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아무래도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열기가 뜨거웠을 것 같은데 자세한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장수 내륙 경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내륙 경매는 6월달, 10월달 두 번이 있습니다. 이 제주 경매 같은 경우는 4번가 있는데 이 내륙산 경매는 6월달, 10월달 두 번이 있는데 1세마와 2세마를 같이 합니다. 불이지역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륙산맥 경매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륙산맥 경매에서는 많은 마주분들과 조교사분들이 참여하면서 열기가 뜨거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2세 마필 자체들이 제주에서 경매에서 능력 마필들이 다 팔려버렸고 딱히 능력 마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정된 능력 마필들만 팔렸기 때문에 이 내륙산맥에서 두두 정도의 강한 마필들이 팔리면서 이 경매가 치열했던 부분 보입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 내륙산 경매가 맞습니다. 이 제주 경매 같은 경우는 한 80% 차지하고 이 내륙 경매는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일단 내륙산마 마필 자체들이 좀 두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일단은 제주산 2세 마필, 1세 마필들이 한 100두 정도가 나온단 반면 이 내륙산매는 한 50두 정도의 이 경매가 상장되기 때문에 조금 열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또 그냥 내륙 경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장 두수 최고가 낙찰 총액 등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매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말은 어떤 마필이 있었죠? 네, 최고가 마필은 링 오브 플라우즈 자마가 9,500마리 낙찰이 됐습니다. 부마는 액톤파크의 순말이며 브리즈업에서 본심사에서 11초 2일, 또 최고가 162, 흉이 184, 광희가 20회, 생김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가경매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9,500만원이 낙찰되었는데 부경의 이강선 마주가 이 낙찰을 받았고요. 향후 부경의 3조 오문식 마방에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경매에서는 브리즈업 쇼를 통해서 또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본래 이 브리즈업 쇼가 한국에서 네. 온지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사회 소속 말들만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네. 민간 목장의 말들도 참여를 하면서 네. 정말 그 경매의 활성화에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브리지업을 하는 이유는 200m 일하롱을 타임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13초 때면 상당히 빠른 이 스타트 일하롱 타임이었는데 이번에 10초 사이의 기록을 하고 나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상장 마필들도 대부분 10초 대 11초 대 기록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니느냐, 또 그만큼 또 어린 마필들의 관리를 잘 하지 않았느냐, 육성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또 그 아메리칸 파로 네. 상관마 보지 않습니까? 네. 또 일본에서 왔던 SMLRD나 이런 네. 마필도 보면은 발주대, A시장, 안장 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안장 칠 때도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능력 마필 같은 경우는 2명, 3명이 앞에서 잡고 막 안장 치고 막 여기서 잡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말 그냥 앞에서 한 명이 잡고 안장을 혼자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렸을 때 3개월부터 6개월부터 이렇게 막 계속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고 네,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엄마가 침착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육성 부분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런 1세 때까지 정말 만져주지 않고 쓰다듬어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마필들이 이 발주대 악덕이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육성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브리지업을 시행하는 경매들이 내륙 경매에 꺼져가는 불씨들을 살리는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진행되는 10월 2차 경매에도 정말 수준 높은 예비 상장마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부경과 서울의 신인 기수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신인 기수들이 데뷔를 합니다. 서울에 5명의 기수와 부산에 3명의 기수가 데뷔를 하는데요. 서울에는 김도준 기수, 하정훈 기수, 정현 기수, 조재로 기수, 이현종 기수 이렇게 5명이 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이 박현우 기수의 동기생이 김도준 기수와 하정훈 기수가 데뷔를 하고요. 또 이번에 관리사 출신인 이 정현 기수가 데뷔를 합니다. 일단 정현 기수는 이 교육 기간이 4년인데 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렇게 신인 기수로 데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음에 이제 새롭게 활약을 할 수 있는 신인 기수들은 언제쯤 경주로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 5명의 기수가 아직 소속조가 계약이 안 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기승 계약을 하는데 이 마사이가 계약을 하면서 소속조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수협회에서 이 계약을 하고 숙소가 배정이 되고요. 일단은 이 목요일부터 계약이 된다면은 바로 이제 조교에 투입을 되면서 한 달 정도의 이 실전 조교와 이 계약 조교를 하면서 적응을 하면서 한 달 후부터 실전에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떨립니다. 네, 네. 처음에 어떠셨나요? 경주로에 딱 나왔을 때요. 네, 섰을 때 신인 기수로서. 저는 저희 감독 조교사님께서 네. 엄청난 분이셨어요. 어, 그러니까 거의 그 박원선 조교사님이라고 네. 거의 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조교사분들이 그분한테 뭐 반항하거나 이런 걸 못해서 그랬는지 저는 새벽 3시 반에 출근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조교사님이 4시에 출근하는데 네. 저는 3시, 그러니까 더 먼저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 반에 출근해서 지금은 이제 이 관리사 노조가 있어가지고 5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주로 개방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냥 문 열고 주로해서 조교를 하면 그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3시 반에 나와가지고 별똥별 보고 뭐 진짜 뭐 정말 별똥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요? 그 당시에 막 그리고 뭐 3시 반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네, 3시 반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신인 때의 패기와 열정이 앞으로 정말 실력 있는 기수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인 패기 넘치는 신인 기수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또 지난 6월 3일이었죠. 기수들의 네. 졸업식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6월 3일 날 기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교육생들이 4년의 과정입니다. 이제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3년 차부터 실전에 투입이 되면서 3년차, 4년차에서는 이 경주 성적을 하면서 졸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32기생이 졸업했습니다. 이찬호 기수, 권석원 기수, 조한별 기수, 또 임기훈 기수는 이 3년차에 편입을 하면서 이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송재철 기수까지 이렇게 5명의 기수가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찬호 기수가 이번에 수석 졸업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찬호 기수 수석 졸업 축하드리고요. 수석 졸업한 만큼 앞으로의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라켓시 기수가 네. 이번 주에는 경주에서 또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어떤 사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라켓시 기수가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네. 한국에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조교 자체도 안 하고 네. 지금 지난주에 출전을 안 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떠나기로 했는데 비행기표가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6월 말쯤에나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뭐 할지 조금 좀 불안하고요. 한국의 6월 말쯤이면 메르스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그렇죠, 잡히겠죠? 네, 잡힐 그렇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간다고 했으니까 네. 마사에서도 일단 받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조교 자체도 안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켓시 기수는 더 이상 볼 수 없겠고요. 또 일단 라켓시 기수를 대처하는 기수가 일본 지방경마장에서 한 명이 옵니다. 일단 일본의 지방경마장에서 한 명이 오기 때문에 이 기수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쉽게도 라켓시 기수는 이제 앞으로 경주로에서 볼 수는 없지만 또 라켓시 기수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용병 기수가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하우앤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수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욕교반졸이라는 한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만들려고 기교를 부리다가 오히려 졸렬하게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안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이 욕심이 부리다가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하루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적당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마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힐링 스포츠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다혜였습니다.